네. 자, IR도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기다리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는 시간,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3월 이제 거의 하순으로 또 접어들고 있고요. 셋째 주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아, 큰일 났어요. 집에서 꽃놀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 꽃놀이 언제 다음 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이죠, 꽃놀이가. 어제 경기 남부 쪽 갔었는데 경기 남부 매화 하나 폈더라고요. 매화. 경기 남부.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보통 매화 다음에 개나리 가나요? 개나리 뭐 철쭉 피지 않을까요? 철쭉 진달래, 벚꽃 이렇게 이제 3월 말쯤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 요 정도가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올해 연초부터 우리는 1월에 안 좋았지만 미국은 네. 계속 랠리였고 분위기는 또 우린 밸류 프로그램 있으면서 뭔가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점으로부터 종목들도 꽤 올라온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 또그 사이에 AI 반도체들은 꽤 올라왔고 그리고 또 매물 맞고 이제 그러면서 3월 중순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분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2분기 걱정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 2분기 예, 걱정들. 2분기는 네. 1분기에 워낙 달려온 미국 시장 달려온 부분이 좀 있고요. 우리 시장은 2,700포인트까지 와서 그 턱걸이를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에는 다소 조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분기에는 뭐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좀 많은 그런 상황. 뭐 2분기 지금 시작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지금 3월 셋째 주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좀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미국 시장도 그렇죠. 미국 시장이 지금 지난 주간으로 0.2, 0.7, 0.13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나스닥 0.96% 빠졌고 S&P 500은 0.65%. S&P 500이 5,117포인트예요. 낮지 않죠? 여전히 뭐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조한 흐름이 계속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견조하게 있을 거냐? 아니면은 좀 다소 좀 조정 하락폭이 있을 거냐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우려를 하는 것들의 이유는 그 기저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CPI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PPI도 컨센서스를 상회됐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 2년 만기가 4.7%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가 FMC 회의죠. 지난 12월에 점도표가 4.5에서 4.75였어요.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25bp씩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거 3차례가 아니고 하반기에 가서 해서 한 2차례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시장의 기류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전체 시장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상당 부분 반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은 AI 반도체가 워낙 강세였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지난주에 매물 맞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GT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이 이벤트를 빌미로 해서 실물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를 뭐 빅 위크다 이렇게 표현까지 좀 하는 그런 표현들이 뉴스들이 좀 있을 정도로 네. 이번 주에는 좀 우려를 좀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다. 그러나 견조한 상태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지금 말씀드린 걸 보면요,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가 지난주에는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일봉 차트입니다. 주춤주춤하죠? 올라와서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네. 무너졌다고 볼 수도 없어요. 네, 네, 네. 이 가운데에 있는 선을 지금 이제 유지시키면서 있기 때문에. 근데 주봉을 보면요. 정말 가파르게 왔다 2주 동안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윗꼬리가 달려 있죠. 윗꼬리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올라가면 매물을 계속 막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요거는 이제 선물없이 동시 만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만기의 거래량을 이제 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그래요.
자, 나스닥 종합 지수의 월봉을 한번 보세요. 아, 전고점 근처. 전고점 돌파하고 거기서 딱 요 작지만 음봉 십자형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하. 4개월 연속 아주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나오고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 나오는 거 보니 야, 좀 쉬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의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 0.5%, 코스닥은 0.8%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분위기가 소모로스 동시 만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아, 금요일에 많이 빠졌군요. 네, 금요일날 많이 빠졌어요. 네. 금요일날 코스피가 1.9%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0.8%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요. 지난 주간 수급을 보면 네. 외국인들이 3조를 매수했어요. 개인들이 3.6조 매도했고요. 기관들이 1,800억 매수해요. 그러니까 뭐 기관들은 별로 없는 거고 얘는 차익 거래만 한 거고요. 외국인들이 비차익 거래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코스피를 지난주에 2,718포인트까지 올렸죠. 여기까지 이제 올렸습니다. 이게 네. 목요일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1조 순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목요일까지는 거의 4조를 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사실이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예, 금요일 날 1조 정도, 사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 사고 있고요. 예. 금요일 날 1조 정도 순 매도를 했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조 4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1.9%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동시만기 역량이 상당히 있었던 한 주.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2,700포인트를 돌파하고 그것을 지지해야지 돌파에 성공한 겁니다라고 지난주에 계속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곧바로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밑에서 좀 있다가 또 다시 재돌파 시도를 하는 보통 돌파 그렇게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분석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돌파하는 시기가 이번 3월에 또 할 거냐 아니면 2분기 넘어가서는 좀 그때는 좀 오히려 주춤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특징은 지난 주간으로 0.8% 코스닥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한 300억 정도 매수했거든요. 걔들의 2조 정도 매수했고 기관들이 1.7조를 매도했어요. 기관들은 코스닥을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는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쪽은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력 반도체 쪽이 강세였고요. 2차 전지 쪽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을 좀 했고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는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정유, 엔터 등 상대적으로 소외 섹터였던 쪽이 순환매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지수 맨 끝에 음봉이 이렇게 크게 이게 일봉입니다. 크게 나타났잖아요. 네. 코스피 지수인데 이게 금요일이고요. 아. 그 전까지는 괜찮았죠 분위기가.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주봉을 딱 보면 여기 지금 몇 주 차냐면요. 1, 2, 3, 4, 5주간 여기서 있는 거예요. 2,680과 2,700 사이에서 네. 5주간 계속 여기서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겨운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파를 성공해내면 또 새로운 레벨업이 되면서 새로운 수급이 또 들어오고 새로운 흐름이 되거든요. 여전히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1분기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 차트 보여드렸듯이 미국이 좀 조정을 보인다면 우리 시장 역시도 깊게 하락 쪽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근처에 상당 부분 2,600과 2,700 사이에서 오랫동안 있을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이번 조정 구간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수 자체에 대해서 큰 기대감은 현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시장이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는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 프로그램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뉴스 전해드릴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의 이익이 지금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따 이제 뭐 또 제 끝나고 나서 방송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조금 높여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리고 우리는 딱 보니까 워낙 많이 빠졌네요. 그죠? 2021년 대비 주봉 보니까. 근데 미국은 똑같이 이만큼 빠졌는데 다 신고가 난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다시 올라갔으니까 예. 뭐 올라갈 때가 있나 없나가 이제 약간 걱정인데 네, 그렇죠. 우리는 이만큼 많이 빠져 있으니 예. 그래도 좀 올라갈 룸이 있지 않나. 예, 우리는 뭐 고평가되거나 버블이다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거니까 우리는 네.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주총이 있습니다. 주총이 3월 말에. 아, 그렇죠. 예, 주총이 있는데 주총에서 지금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과 연관된 내용들을 계속 발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는 좀 더 있다.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를 이제 쭉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는 FMC 회의가 있고요. 일본의 BOJ 회의가 있습니다. 2분기에는 이슈보다는 유동성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금리 자체보다는 연준의 QT와 재무부 채권 발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관심이 이번 주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 주시 이후에는 종목 장세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3월 18일 오늘부터 21일까지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가 있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젠슨왕 CEO가 연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 5시부터 7시까지가 우리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어. 그것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뭐라고 할지. 예, 그렇죠. 그렇게 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때는 그 누굽니까? 그 일론 머스크 한마디 일론 머스크, 한마디가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저 팀쿡 한마디가 굉장히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던 때가 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확실히 엔비디아의 그게 이제 때인가 시장의 보네요. 흐름이죠. 예. 애플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간 적이 있었고 네. 테슬라만 간 적이 있었고 그래서 뭐 테슬라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하면 안 좋을 때도 있었고 네, 네, 맞아요. 지금은 또 이제 엔비디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아. 참 되게 중요한 걸 딱 짚으신 것 같아요. 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뭐 네.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영향력이 막 생기는 그런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뭐 네. 누구 회장이 뭐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확 시장 바뀌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영향은 있었고 지금도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거기 이제 뒤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는 영향이 있는데 네. 전체 시장에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금리 정책도 그렇고 뭐 주요 기업의 CEO들의 발언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 시장이 같이 움직일 거고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내용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강세 후에 매물이 나왔죠. 종목별 차별화가 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저점에서 저점 형성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고 거기서 종목별 차별화가 되고 있고 바이오는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워낙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바이오 쪽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제약 쪽에서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금융 지주는 밸류업 기대로 견조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지난주에는 조선게임, 엔터, 내수 등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벤트는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 하고요. 그리고 AACR이 미국 아마케어 이게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어서 여기 관련된 그러니까 뉴스에서 움직인다는 표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전체 시장을 변화시키는 부분은 좀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미국으로부터 나오겠죠. 근데 미국이 이번 주에 FMC 회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MC 회의하고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왜 빅 위크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BOJ 일본 통화정책회의, 호주 통화정책회의, 중국 LPR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 FMC 회의,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 통화정책회의가 쫙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엔비디아 GTC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주총회 예정이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되게 중요하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전체 기술주들은 당연히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좀 전에 그 차트가 엔비디아였거든요. 네. 이게. 엔비디아가 제가 이게 횡선을 요번에 이렇게 거놨는데 이게 거래 증가하면서 음봉이 크게 나타났잖아요. 이 기술적 분석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라도 좀 팔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는 그런 차트예요. 그런 가운데 1차는 처음에 반등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반등을 했어요. 크게. 네. 했다가 되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로에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GTC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기술주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서 기술주가 또 움직여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주들의 시총이 또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 주요 이벤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통화정책회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나 뭐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 페덱스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요것도 경기의 이게 바로미터라고 하죠. 나이키와 페덱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1일에 발표하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BOJ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뭘 관심을 갖냐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기 요거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요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FOMC 회의에서는 지난 12월에 점도표 중간값이 4.5에서 4.75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bp 금리 인하를 한다면 3차례 정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요게 만약에 바뀌면 사실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4.75에서 5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요건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섹터에선 GTC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BOJ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요거부터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공 기자님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5.28%로 합의했다. 33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BOJ 총재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마이너스 금리 이제 종결하고 정상화한 걸 언제쯤 생각하냐 할 거냐 질문하니까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올해 임금 인상률을 보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5.28%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보다 높게 제시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할 언급을 했거나 아니면 가이던스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걱정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아주 작지만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 거고 지금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해외 투자 자금이 회수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실제로 이건 서베이까지 했습니다. 227명인가 서베이를 했더니 약 40% 수준이 회수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40% 정도뿐이 안 돼? 그렇다면 금융시장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막 돈 빼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이러지는 않겠구나 라고 또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이렇게 보면은요. 결국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다시 회귀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일본이 제로금리를 포기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엔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엔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엔화 강세의 영향을 일본 증시는 받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엔화 강세가 됐을 때 달러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금리가 여전히 올린다 하더라도 일본의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엄청나게 네.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리더라도 워낙 차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가지고 소위 캐리 자금들은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의 제로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자금들 중에서 이게 딱 제로금리를 포기하면은 시중금리 좀 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일부 자금들이 투자의 자금을 회수해서 갚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우린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거의 뭐 0%로 빌렸던 예, 돈을 예. 만약 금리가 올라가면 예, 예. 그냥 갚아버린다. 예, 이제 회수해서 금리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거는 만만치 않다. 네. 꽤 우리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변화이고 뉴스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걸 굉장히 뉴스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한 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요 현대백화점 예. 뭐 종종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르시죠? 예, 이거 지나가시거나 않지만, 예, 그렇죠. 예. 햄버거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그 큰 위에요, 아니면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햄버거 어떤 뭔지 아니 제가 이제 왜 네. 말씀드리냐면 지난주에 제가 뭐 일 끝나고 이렇게 가다가 햄버거 가게가 있길래 네. 맨날 거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는 보통 엄청 맨날 줄을 서 있길래 예. 뭐하는 햄버거 집인가 해갖고 이제 그러다 이제 줄을 마침 그날 뭐 안 서 있길래 예. 한번 맛이나 볼까 하고 갔어요. 예. 햄버거랑 여러 번 맞춰보세요. 햄버거 하나, 감자튀김 하나, 그냥 체인점입니다. 거기도 체인이죠. 콜라 하나 이렇게 먹었는데 예. 얼마인지 아세요? 비싸죠 요즘에. 저는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한 15,000원 이렇게 하지 않아요? 18,000원? 햄버거 하나, 예. 콜라 하나, 감자튀김 하나, 예. 26,000원. 26,000원이요? 26,000원. 생각보다 훨씬 비싸네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갖고 네. 와 무슨 그런데도 사람이 줄을 서서 네, 먹을 줄 수가 많이 없어요 서서. 거기를.
비싼 데는 줄 서고 지난주에 우리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비싼 데는 줄 서고 오히려 싸고 좀 그런데 어렵고 요즘에 와, 난 근데 그렇게 맛있는지도 잘 모르겠던데. 뭐 그렇죠. 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없어서 못 먹어 근데 사람들 다 줄 서고 앉아 있을 데가 없어, 자리도 없어요. 네, 거긴 자리가 없죠. 그 계속 그냥 서서 저도 뭐 이렇게 서서 무슨 테이블 같은 바 같은 데서 서서 이렇게 쭈리쭈리 내가 이걸 25,000원을 26,000원을 내고 먹어야 되나 계속 자괴감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 뭐 그렇게까지 뭐 요즘 그래요. 여의도에 밥 점심 45,000원짜리 몇 주 전에 예약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한 그릇에 막. 뭐 뭔데요? 아니 무슨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한 그릇이라는 게 뭘한 그릇 주는데 4만 원? 장어덮밥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근데 줄 서서 못 들어가잖아요. 와. 왜 여담을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셨어요? 아니 그 지금 뭐 물가 얘기하고 예. 그 일본은 제가 예. 그런 버거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 이게 미국도 그렇게 비싼 거야 이 가게가?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이거 아마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하여튼 거기서 온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말씀하시니까 네. 시간은 없지만 최근에 뭐 저는 일본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일본 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데 네. 일본에 최근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예전에 뭐 스킬 타러 가든지 했을 때 일본을 갔을 때 일본 무지 비싸다고 느끼잖아요. 와, 일본 너무 물가 비싸서 일본 여행 못해 그랬잖아요.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의 느낌은 우리랑 비슷하네라고 느낌을 많이 느낀대요. 우리보다 싼 거 같은데 일본이. 네, 막 그런 느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싼 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우리처럼 비싸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힘든 올랐습니다. 거예요. 네. 예. 아유, 좀 뉴스 전해주시는데 깨들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금융위에서 밸류업 인센티브 거의 확정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블룸버그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블룸버그 인터뷰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배당 소득세 인하 추진한다라는 언급이 직접적으로 한번 나왔어요. 네.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바라는 겁니다. 음흠. 이게 왜 이걸 바라는 거냐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배당을 일부러 안 받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배당을 안 받는다고요?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배당을 받아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면 네. 아. 종합소득세 누진으로 들어서 이거 40%, 46%까지도 가고 그래요. 여기다가 건강보험료 하면은 뭐 50% 넘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거든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안 받을. 아니 팔면 주식을 팔는다는 거죠. 아 주식을 판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냥. 아. 그러니까 연말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도 네네네네네. 있는데, 그래서 요거 미국이 지금 분리과세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배당 소득세 인하 추진을 해서 주식시장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은 이거 지금 올해 안에 이제 이번 상반기 안에 계속해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요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요. 이 정도들이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등 기관들이 밸류업 미공식 기업은 투자에서 제외한다라는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들이 밸류업 미공시하는 이런 기업들은 아예 투자 안 하겠다. 예, 연기금이 아웃소싱해서 운영사들이 운영하잖아요. 네. 연기금 제시하면 다른 데서 그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7월부터 국내 상장사들이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공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나 가능성이 있는 대로 자꾸 쏠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할 때는 중요한 뉴스들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그리고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그룹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95달러에서 네. 150달러. 50%나 올렸어요? 네, 150달러를 올렸는데요. 마이크론. 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AI양 노출 증가로 강력한 디램 가격과 엔비디아 AI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고가 고마진 HBM 출하를 고려하여 회사의 전망 가이던스 역시 업사이드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뉴스는 많이 나왔는데 확정된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말로
미국이 삼성전자에 약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줄 가능성이 있다, 계획하고 있다. 이 뉴스 자꾸 우리는 좀 원하는가, 이게 뭐 바라는 뉴스이니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관련된 뉴스가 후속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그 보면은 매월 10일 날, 20일 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올 초에 그 수출입 데이터 나오잖아요. 네. 그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면 어느 기업에서 얼마큼 올라갔고 어떤 나오죠.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네. 그게 보통 받아보면은 네. 페이지 수가 600페이지 막 이래요. 아유, 다 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올린 자료들도 있고, 가끔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끔 보고 그러죠. 관심 섹터는. 네. 봤더니 제 종목은 안 써왔습니다. 음. 어디가 지금 많이 증가했냐면 음. 아마 여러분들 이 주식 하시는 때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메모리 반도체, 소켓, SIC, 레이저 장비, 검사 장비, 공정, 건식, 식각 장비. 그리고 저 2차전 쪽에는 ESS, NCM, 알루미늄 박, 블린박. 네. 그리고 이쪽 미용기구에서는 보톡스 필러, 미용기기 임플란트. 조선에서는 밸브, 유압 실린더. 그리고 트랙터도 많이 증가했고 보일러 및 온수기도 증가했고요. 특이하게 블랙박스도 많이 증가했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증가했고 벼락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많이 증가했어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또 한문철 변호사 또 글로벌로 가나요? 요거 이렇게만 전해드릴 테니 네. 거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네. 블랙박스 수출 증가? 그럼 이렇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네, 자료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블랙박스 얼마큼 증가했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아니, 아이스크림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요? 아이스크림 수출하죠, 당연히. 아이스크림을? 네, 수출하죠. 왜? 네, 요번에 많이 늘었다라고 붕어 싸먹고 뭐 이런 건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무슨 아이스크림 수출을 다 하네. 네,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산업만 얘기했고요.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하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기업들의 이 수출이 늘어난 데이터를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네. 가져왔고요. 그리고 7번째 뉴스는 지난주에 이것도 그냥 참고로 직접 투자에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순매수 상위 종목들 리스팅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은 현대차, KB금융, 삼성물산, LG 넥스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 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두산 LG로텍.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 SDI, 신한지수, 포스코프체엠,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금융지주,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네. 연기금은 SDI, 포스코프체엠, 삼성전자, 신한지수, LG전자, LG건강,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카카오 이렇게거든요. 아주 빨리 불러들었는데요. 이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과 합쳐서는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들을 사고 있다. 첫 번째. 그게 가장 많다.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일부 종목들은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로 좀 정리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8번째 뉴스는 올리브영 있잖아요. 엄청 좋잖아요. 지금 작년에 YOY로 3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10.7%나 된다고 합니다. 네. 올해 매출 전망은 약 38% 되는데 이게 올리브영이 2대 주주가 P거든요. 코리아 H&B 홀딩스인데 이게 5년 투자로 들어갔는데 올해 이게 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상장을 하던 올리브영이 상장을 하던 아니면 이걸 뭐 전략적으로 어디 넘기던 아니면 CJ가 사주던 뭐든지 이번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총에 만약에 이게 CJ가 걷어들이는 모양이 나타나면 요 지분 변경이 많이 나타나면 CJ 그룹이 그리고 CJ 제주사에 관심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런 자료가 좀 있었어요. 참고로 한 기업이긴 하지만 올리브영이 워낙 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에 빅위키라고 위크데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섹터별로는 종목들을 그 뉴스를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큰 기대보다는 조금은 경계하면서 시장을 좀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 시장에는 그렇게 보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4월 첫째 주 6일과 4월 셋째 주 20일 날 제가 토요일 날 각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저 혼자 합니다. 4시간 네. 동안. 토크쇼. 토크쇼입니다. 토크쇼. 강연회가 아니고요. 네.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데요. 요게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저 접수 날이죠. 오늘 12시에 제가 방송을 하고요. 교보증권TV에서 방송을 하고 끝나자마자 곧바로
접수를 선착순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요 12시에 교보증권 TV에 들어와서서 아마 좀 선착순이기 때문에 접수를 좀 하시면 네. 참여를 좀 하실 수 있을 예.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립니다. 이러면 나중에 저한테 네. 우리 박 기사님한테 얘기해서 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냥 오늘 그쵸. 12시에 교보증권 TV 네. 머니텐에서 라이브 방송 직후에 선착순 접수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라고 막 댓글에 물으시는 네. 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따가 머니텐 시간 되면 들어. 자, 우리 박병정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